자, 이거 말 나온 김에 이걸 설명을 자, 녹화를 가지고 일반 투자자분들도 다 볼 수 있게 다 보실 수 있게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팅창에서 얘기 나와 있던 거 요거를 이제 전체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야, 이게 중복 종목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합니다. 보유를 이제 개인 투자들 우선적으로는 이제 앞에 들었던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게 된다 그러면, 자, SL과 서현이와 화신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가 동시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앞에 보셨던 것들은 그렇게 아주 큰 그림에서 몰라도 적어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범위 안 정도에서는 이 종목들은 편차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증시개건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를 하라 그래가지고 분산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분산 투자를 한다고 삼성중공업, 이게 다 실제 있던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예전에 요게 실제 있던 케이스로 제가 다뤘던 게 2번이나 돼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한다고, 요거는 20년 전 얘기입니다. 분산 투자를 한다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걸 다 사.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랑 셋 다 사버리는 겁니다.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죠. 집중 투자에 다른 집중 투자에서 전략만 조정을 한 거지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저쪽에 가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 올라 들어오는데, 거기서는 저기 분산 투자했다 그러는데, 분산 투자를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키움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사놓고 분산 투자했대요. 분산 투자 아니죠. 말하자면 우리금융, 하나금융, KB, 신한주도 이렇게 사놓고 분산 투자했다. 같은 모멘텀이잖아요.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고 이렇게는 가지고 계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대부분은 다 개인 투자들은 다 한 방에 종목 하나에다가 오링을 하겠습니다만, 이 종목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꽤 많이 계신데, 이 종목을 한 섹터당 2개씩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에도 들어갑니다. 이게 바벨 전략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롱숏 장세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양쪽의 성향이 다른 2개의 종목을 동시에 하고 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어요. 자, 이게 매일 보여드리는 제가 종목 이게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게 들어가죠. 같은 섹터에 종목이 2개씩 들어있죠. 같은 섹터에 방산에서 넥슨을 가지고 있고 하나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과 S&D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조선의 현대마린 엔진과 세진중공업을 동시에, 그리고 GNC 전력의 GNC 에너지와 산일전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경우에도 실리콘2가 있고, 그리고 코스메카도 저 밑에 있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 들어왔죠. 동시에 2개를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2개를 가지고 들어가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바벨, 즉 극단입니다. 양극단을 가지고 2개를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세게 날아간 종목과 제일 밑에 있는 종목, 그죠? 가장 낮은 주가에 있는 종목과 제일 높아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라 그러면 화신이 제일 많이 오른 거는 가장 화신이 저 꼬라비 주가가 가장 밑바닥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화신이 가장 강력한 반등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사는 케이스, 이런 전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제가 보여드린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먼저 나오는 거는, 예를 들면 저 방산 같은 경우도 속도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풍산 같은 경우에 방산들이 그렇게 연락이 날아가는데도 풍산은 방산 부분은 전혀 손을 못 오르고 있다가 이게 전혀 못 가고 있다가 풍산 같은 경우에 보여드렸었죠. 자, 이렇게 전혀 못 가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뒤늦게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 그러면서 올라 들어갔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코츠 테크놀로지에 들었지 않습니까? 코치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넥슨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코치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을 팔고 코치로 옮겨가죠. 풍산 코치. 자, 이렇게 이게 풍산 같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죠. 이렇게 뒤에서 따라오는 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거. 자, 가장 강하게 이제 고가 들어간 놈과
우선은 이런 종목부터 우선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동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동시에 최고가에서였다가 최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동시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쁜 종목을 동시에 들어가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아니라 기관이 쓰는 전략입니다. 제가 차고 세고 그냥 입에 달고 있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롱, 숏.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그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가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체만 모멘텀을 두고 경쟁을 하는 회사, 경쟁 중인, 그래서 데칼코마니 주가가 나왔었잖아요. 경쟁 중인.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우위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비전이 쳐밀려야 되는 거고, 하나비전이 우위로 들어간다 그러면 한미가 쳐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슈가 맞붙이고 치고 있는 거, 원래 이 롱쇼드 의미죠.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요 두 개를 동시에 사가지고 하나 사고 하나 팔고 하나 사고 하나 팔고 샀다 팔았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러고 있죠. 이런 케이스예요. 이거는 기관이 선택하는 전략인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빨간불 켜면 하이닉스는 내리고, 하이닉스가 빨간불 켜면 삼성전자는 내리고, 허관을 이지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관의 전략입니다. 이건 기관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관이 선택을 하는 거고, 개인의 선택은 어떤 식으로 가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넥손을 잡았어요. 이거 집중해서 잡았죠. 그래서 이 넥손이 계속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치고 들어서 더블을 넘겨서 올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도 후발 쪽에선 상대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올라 들어갔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후발에서 못 올라 들어갔고요. 이렇게 실제 진행된 케이스 지금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래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그 전에 넥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 시스템 경우에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잡는 거지, 이거. 하나 현대 로템도 가고, 하나 에어로도 가고, 넥스원도 갔는데 얘만 못 갔거든. 그럼 그거 잡는 거예요. 그럼 잡으면 요런 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 참 쉽게 게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 이제 세진중공업 팔았죠. 지금은 당연히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 자, 이제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종목들, 이제 조선주 중에서 최고로 좋은 종목, 계속 저 밑에서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어저께도 신고가 들어갔었고요. 자, 이렇게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종목들, 그 전에 뭐 하나 오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위쪽에서 계속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동안에 이 세진중공업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선 기자재 업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종 섹터로만 친다 그러면 현대 마린 엔진도 조선 기자재고, 세진중공업도 조선 기자재인데, 이 꼬라지 보시라 이거야. 한 개도 못 갖지 않습니까? 이러고 자빠졌잖아요. 그쵸? 아이고, 이거는 뭐 안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밑에서 시작해서 빠져나와. 그럼 잡아야지. 이제 후발이 키 맞추기로 올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드리고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이제 저평가설이라죠. 이렇게 저평가, 6월 들어와서 저평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6월 들어와가지고, 자, 6월 9일에서 저평가래. 우린 어디서 샀다고요? 6월 9일 들어와서 여기 와서 저평가랍니다. 아이, 가소로운 새끼들. 여기 와서 저평가래요. 이렇게 사시면 주식 진짜 쉬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종목 2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 2개를 잘만 다루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최고 좋은 종목에 하나 잡아가지고 집중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최고로 좋은 종목을 매번 최고로 좋은 종목 잡아요? 이건 안 돼요. 누구나 다 안 되는 거야. 매번 최고로 좋은 종목에다가 집중으로 몰빵 때려가지고 다 때려가지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다 재벌됐어요. 삼성전자 인수했어야지. 자, 별 볼 일도 없는 삼성전자. 맞대니까 삼풍전자 인수를 해야지. 왜 인수를 못하고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잡고 가자라고 하면 바로 지금 같은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둘을 잡는 거예요. 둘을. 그래서 먼저 선도로 주도적으로 튀어나가는 놈을 잡고 그리고 뒤에 있는 놈을 잡았다가 이제 8대의 선택이죠. 8대의 선택. 이제 8대의 선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뒤에 있는 놈을 먼저 팔아버리시면 돼요. 알았죠? 뒤에 후발주로 두는 보통의 원칙은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놈 쪽을 패대기를 치는데 집중하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뒤에 놈을 남겨놓고 위에 올라 들어가 퍼센트 크게 올라 들어가는 얘를 먼저 깨버리는 거죠. 이런 건.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도 보신 것처럼 저 넥스원 같은 경우에 저렇게 들어있던 현대 마린도 100%가 넘고 넥스원도 100%가 넘었었죠. 그 넘었었던 거를 자 올라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이건 이제 고가 종목의 패대기 들어가는 쪽이 훨씬 더 강력하게 진행되는 때가 되거든요. 이런 때 같은 때는 왜 안 올라오냐? 자 여기 보신 것처럼 퍼센트가 달라졌죠? 근데 넥선이 그렇게 내린 적이 없잖아요. 넥선이 그렇게 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대마린도요 100%가 넘던 게 30%로 줄어들면 주가가 몇 퍼센트가 작살나야 되게. 이 이해 안 되는 이 퍼센트에는 상대적으로 고가주의 집중 매도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가 쪽을 빡 하고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팍 하고 덜어버린 다음에 밑에 쪽에서 다시 추가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밑에 쪽에서 추가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익률이 이렇게 빡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이 넥스원이나 현대마리팀이 다시 고가까지 올라 들어간 다음에 가버려서 수익금은 훨씬 더 커지는 케이스로 되는 거죠.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양식품 잡고 그리고 후발 기회 들어왔을 때 잡아서 추가시켜버리고, 그래서 삼양식품과 동시에 GNC에너지와 산일전기가 동시에, 지금 GNC에너지와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같은 경우도 또 GNC가 조금 더 내리고 있죠. 위에서는 이렇게 잡아서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질문 주신 같은 경우에 이제 SL과 화신에서 질문을 주신 건 아닙니다만 창에 이제 그렇게 남겨주셨어요. SL과 화신과 서현이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 이건 이제 조정을 해야 돼. 자, SL과 서현이와 화는 딱히 어느 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튀어나가는 주도적 상승을 보이고 있고 다른 종목은 후발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종목이거든요. 그거는 성우 하이텍까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급의 종목이야. 그래서 그놈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놈인 것 같은 경우는 다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길이 루트가 다른 종목을 고르는 방식도 있습니다. 코리아 FD 같은 경우는 길이 다른 종목이죠. 자동차 부품주라도. 저기는 하이브리드 모멘텀 같은 거라서 남들 다 가지게 될 때도 코리아 FD 같은 경우는 혼자 올라 들어갔을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성향이 다른 종목으로는 같은 업종에서 두 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같은 업종 내에서 완전히 성향이 다른 거, 같은 업종에서 성향이 다르면 그건 개별이지. 섹터만 같을 뿐이지. 우린 통상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케이스로 거래를 하셔야 돼요. 주도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놈부터 잡고, 그리고 이제 그놈인데 제일 밑에서 헤매고 있는 놈, 그놈이 뒤에서 빠져나올 때 걔를 추가로 사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사이 이렇게 쫙 답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 여기서 팔아가지고 걔를 밑으로 추가로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익 실현하고, 혹은 다른 종목에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에너빌 같은 원전주들 250% 대박난 이거 원전주들을 팔아가지고 이제 밑에서 들어오는 것들 차례로 쭉쭉쭉쭉쭉 다 잡아버리는 거죠. 원전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 쪽에서 후발주들이 단타밖에 없습니다. 선도인은 두산에너빌과 BH 아주 선명한 두 개의 회사 있고, 나머지는 후발측에서 단탄. 그렇게 거래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제 정리를 할 때의 문제인데, 자, 이제 골라 들어가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SL하고 화신하고 서현이가 갔는데, 이게 지금 겹치니까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굳이 뭐 오늘 할 필요는 없죠. 오늘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굳이 오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놔뒀다가 이제 편차가 이렇게 발생이 될 때, 그때 다시 되밀려 내려갈 때,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뭐부터 정리를 하냐라고 하면, 자, 중복 종목을 정리해 드리는 룰부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업종들 돌아가는 그 구조에서 잘 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성장성이 그래도 좀 더 나은 종목을 보여라고 나머지를 정리를 하면 될 텐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 그건 모르잖아요. SL하고 성호에타 하이텍하고 화신하고 서현이야, 이 중에서 어느 종목이 더 성장이 높은 종목이냐 몰라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판가름 안 돼요. 이 중에서는 SL이 가장 확실하게 나은 종목이다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 애들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누가 더 낫다는 비교 의미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에서도 매번 그때 사이클이 달라지죠. 사실상 그렇게 편차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급이 어느 쪽으로 세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화신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아가지고 많이 들어온 거고요. 자, 요런 케이스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중복 정리 정리를 할 때는 첫 번째는요, 보통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러면 세 개씩, 지금 뭐 세 개씩이나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 개만 하십시오. 차라리 한 개다가 몰아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는 얘기죠. 제일 나은 놈 한 놈으로 몰아버리십시오. 요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몰아버리려고 그러면 이제 어느 한 놈을 두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라고 하면, 자, 요 중에서 예를 들면 SL은 현재 뭐 한 10%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죠. 다 손실이라고 하죠. 자동차가 그동안 많이 내려 있으니까요. SL은 10%의 손실이고, 서현이와는 15%의 손실이고, 화신은 20% 손실을 봤다. 화신이 맨 밑에 있으니까 20%를 손실을 봤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한 군데로 몰아넣으세요라고 하면 개인 투자들은 90% 이상이 어떤 결정을 하냐라고 하면 SL과 서현이와를 팔아가지고 맨 아래에 있는 화신에다 갖다 박아 넣어버립니다. 개인 투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선택을 해요. 한 군데 몰아넣으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이익이 더 난 종목, 이제 뭐 이 난 종목들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맨 밑에 손실인 종목에다가 제일 밑에 있는 종목에다 다 갖다 박아 넣어버리죠. 더군다나 이 종목 중에서 뭐 예를 들자 그러면 조금 더 논제를 바꿔가지고 SL은 10% 수익이고, SL은 10% 수익이고, 서현이와는 3% 수익이고, 화신은 10% 마이너스다. 요 하나로 밀어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라 그러면 하나로 밀어내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90% 이상, 95% 이상이 SL 서현이와를 팔아가지고 마이너스인 화신에다 다 갖다 박아버려요. 성공할 수도 있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된 선택입니다. 똑같은 업종에서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데, 이것을 예를 들면 매수 시기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편차가 나왔다라는 건 몰라도요, 비슷하게 샀는데 그놈이 그놈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걔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종목이라는 거고, 그 플러스 내는 그 종목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는 얘기야. 주도주를 버려버리고 잡주로 옮겨가 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조정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될 거는 내 계좌에 이익률 마이너스 플러스 찍혀 있는 이 기준에서 밑에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우연히 한번 그렇게 맞아가서 성공했다고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면 결국엔 무조건 깨지게 돼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반대로 가셔야 돼요. 제일 손실이 큰 종목을 잘라내셔야 돼요. 걔가 제일 별 볼 일 없는 종목이라는 얘기니까. 모멘텀이 가장 약하고 성장이 가장 약하고, 누가 평가를 했어요? 시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뭣도 모르는 여러분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전체 투자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기관이, 그리고 큰손 개인이 얘가 제일 못해, 얘 팔아야 돼, 얘 팔아야지, 이 새끼가 제일 병신 같은 놈이야, 이거 공매도 때려야지,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 맞설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서가지고 한 번씩 맞아보니까 그냥 막 희열이 그냥 미쳐버릴 것 같습니까? 그냥 마약 먹은 것 같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밑에 있는 놈이 딱 식어가지고 올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야, 이건 뭐 그냥 뭐 저는 마약을 안 먹어봐서 몰라요. 뭐 담배 하나 태는 걸로 뭐 그쪽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뭐 그 비슷한 것도 안 합니다. 주식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뭐 경마 같은 것도 안 하고요. 필요가 없어. 주식시장에서 뭐 여기서 그런 맛은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짜릿하게 다 볼 수 있는데 뭐하러 경마 같은 거래, 쓸데없이. 안 해요.
근데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맞으면 이거 뭐 진짜 중독성 아주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반복할수록 망합니다. 왜 좋은 종목으로 주도로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버려버리고 맨 밑에 있는 놈을 사냐고 자꾸. 예? 동양철강을 버리고, 그리고 뭐 강관주에 뭐 있습니까? 예? 예를 들자면 동양철강을 버리고, 뭐 예를 들면 동양철강을 버리고 무슨 영철강 뭐 이런 종목을 산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종목이 이렇게 쭉 있는데 동양철관을 버리고 그리고 한국주철관 이런 걸 산 거야. 에? 얘가 손실률이 크다고 동양철관을 팔아가지고 한국주철관 이걸 때려 사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르기는 합니다. 이런 종목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오르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건 상대적으로 못 오르게 돼 있거든요. 까질 때는 쉽게 까지고 오를 때는 못 오르고. 이건 이제 동양철관을 팔아가지고 얘를 때려 산 거야. 동양철관은 그 뒤에 얼마가 올랐습니까? 그 뒤에도 얼마가 올랐냐 이거야. 동양철관을 파가지고 얘가 그래가지고 이런 데다가 갖다 박아넣어버렸다 이거야. 보통 이런 선택하거든요. 이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나쁜 거, 거의 비슷한 시기가 다른다 그러면 몰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해서 잡았다라고 하면 시장이 얘가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판단은 현재 플러스가 나 있는 종목을 살리고 마이너스가 난 종목을 정리하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이너스가 난 종목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리할 케이스는, 자, 예를 들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요, 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그러긴 합니다만 균등으로 사죠.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죠? 100만원 100만원 세 개를 가지고 있다.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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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는데 또 그게 그래요. 또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물타기도 좀 하고 주가 뚝 떨어지다 보면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꽂혀가지고 좀 더 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A 종목은 300만원, B 종목 100만원, C 종목 1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운이 좋게 300만원을 가지고 있는 A 종목이 플러스로 쭉 달리고 있으면 이러면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넥스원에다가 300만원어치를 샀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뒤쪽에 이제 나머지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뭐 코츠 같은 데는 이제 100만원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넥스원이 300만원짜리가 쭉 가지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도 여유있게 그냥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케이스처럼 세 개를 샀는데 셋 다 밑에 가지고 이렇게 쳐져 있던 상태다. 이런 상태가 되면요. 혹은 2차전지 종목들처럼 세 개를 샀는데 셋 다 밀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제일 병신같이 밀리고 있다. 여러분 무조건 가장 많이 가지고 셋 다 삐리리한 상태라 그러면 이때는 얘기가 틀려서 제일 많이 내린 쪽이 아니라 제일 비중 많은 걸 일단 까야 돼요. 비중 많은 거를. 요 케이스에서는 요 경우에도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그래서 눈물 머금고 까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요쪽에 있는 애들 그 나머지들을 까버립니다. 제일 큰 애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까버리죠. 다 내려. 세 개가 다 내려. 보고 있는데 다 내린다라고 하면 제일 비중 많은 건 남겨놓고 나머지를 까버리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마이너스 상태로 들어가서 계속 밑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케이스라 그러면 제일 비중이 많은 종목부터 일단 반을 뚝 까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만 잘하셔도 돼요. 요거만. 지금 이 장세에서도 개별 종목들 들어갔다가 아마 물려버리고 개별 테마주 들어가서 뭐 최근 같은 경우라면 스테이블 코인주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기 결제주 같은데 그래서 이 종목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샀다가 그 다음에 다음날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올라가서 그래서 또 카카오페이도 샀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뭐 그래서 또 뭐 헥토파이낸셜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것도 샀다가 NHN KCP가 막 날아가는 보니까 그것도 욕심 나가지고 그것도 또 샀다가 이렇게 샀다가 줄줄이 쫙 다 물려버리는 이 케이스 많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흔합니다. 팔랑기. 그래가지고 이거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고 그거 간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고 그랬다가 이제 또 바로 팔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또 들고 있어요. 그럼 다음날 또 플러스가 나거든요. 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날에 보니까 이번에는 엔신 KCP가 막 상한가로 급등하네. 그래서 그걸 또 사고 이렇게 사가지고 중복 보유로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서부터 나는 분할 투자 할 거야 이래가지고 삼성중공업도 사고 대우조선도 사고 현대중공업 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의 개인 투자들은 다 이래가지고 야 스테이블 코인주 간단다다 그래가지고 카카오페이 샀다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냅두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게 또 간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샀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복으로 사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려 들어가 있는 케이스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마이너스가 나 있겠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위로 다 따라서 가지고 다 추격 매서 가지고 다 마이너스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정리한다라고 하면 이제 제일 큰 거 빼놓고요. 그 중에서 누가 더 반등을 세게 나갈 거냐 그것도 관심이 없어. 일단 제일 큰 거 놔두고 나머지들 떨거지 그냥 툭툭툭툭 잘라버리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나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최근에 코인주 들어갔다 또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것저것 다 가지고 코인주 다 들고 물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분들 계실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거. 저희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해드리죠. 코인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를 들면 코인주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 결제 관련주라 그러면 제가 리스트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이 있잖아요. 실적이 되는 애들, 실적이 되는 애들, 헥토 같은 애들 실적이 되는 애들이잖아요. 실적이 되는 애들. 아톤 실적 되는 애고요. 헥토 실적 되는 애고요. NHN KCP 실적 되는 애고요. 그래서 요렇게 실적이 되는 애들을 우선적으로 살려두시면 돼요. 이렇게 실적이 되는 애들 같은 경우 뒷받침이 그냥 실적도 없이 그냥 바람만 불어가지고 훅 날아갔다가 올라들어가는 애들은 깨질 때 누가 그걸 받아주는 놈이 없어. 깨질 때 얘는 저평가인데 얘는 그래도 실적이 좋은데 이러고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기관들도 들어오는데 없다 이겁니다. 큰 손도 들어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허무하게 그냥 주르르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우선 실적이 버티는 놈을 기준으로 놓고 보고요. 비중이 많다. 모두가 마이너스라면 비중이 제일 많은 놈부터 까고 그리고 중복 종에서 제일 손실이 큰 종목부터 까고요. 까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테마 지나가고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끝났다 그래가지고 나 몰라라 그러고 팽개쳐 두고 있는 경우가 없죠. 제 종목 분석은 이 사이클이 완전히 다 끝나가지고 게임 아웃될 때까지 그래도 물려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털고 나오시라고 그 반등 포인트까지 제가 다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요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중복 종목들 들어가 있는 분들 중복 조정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섹터당 딱 2개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들은 2개도 안 하고 그냥 1개다 집중 투자를 하고요. 저희도 웬만하면 1개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혹은 귀가 팔랑귀라 가지고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분산 투자를 가지고 또 그거 열심히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종목 숫자가 많죠. 이게 종목 숫자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섹터당 2개씩만 가면 돼요. 가장 강한 섹터로 이렇게요. 보여드려요. 실제 케이스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센 섹터 쪽에서 딱 2개씩 들고 가잖아요. 전력 2개, 방산 2개, 삼양식품과 그리고 자식 S&D 2개 이런 식으로요. 가장 센 섹터에서 화장품에서 2개. 가장 센 섹터 시장 주도 섹터 내에서 지금 2개씩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이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주식이 참 쉬워지는 겁니다. 괜히 그냥 주식이 쉬워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주식이 쉬워지는 거예요. 제일 센 쪽에서 주도주 먼저 때려잡고 뒤에서 따라 들어올 놈 잡고 그건 놔두기만 해도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다 올라오면 이제 책 실현해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밑에서 또 올라오고 있는 애들 또 잡고 그냥 이렇게 잡으면 거저주는 애들 잡고 요렇게 이것저것 다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는 요런 식으로 해서 그거 정리하면서 이런 형태로 맞춰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 분석 드리고 다 해드리잖아요.
그죠? 천재투자TV에서도 선도주, 후발주 계속해서 같이 분석을 나가죠. 뜨는 섹터가 있으면 어김없이 선도주, 후발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뜨는 섹터 있으면 기본적으로 보통 한 3개, 4개 정도 종목은 다 분석해서 다 드리잖아요. 저희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르고 있는 이 24분의 전문가들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뜨는 섹터가 있으면 어떤 종목에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주가 테마가 떴다 할 때 24사람이 전부 한 종목만 때려요? 아니죠. 그래서 주도 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쭉쭉 잡아 나오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제가 설명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팔랑 하는 귀신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제 얘기 반드시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조정을 하세요. 그 조정 잘 못하시면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도 망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중복 종목을 조정하는 룰들, 중복 투자, 분산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정도 포인트에서는 꼭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일 좋은 건요, 이런 쪽에서 지금 저희가 다 도와드리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짓을 알게 될 가능성을 다 줄여주죠. 그것만 하더라도 돼요. 개인 투자가 최소한만 하더라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